시공간을 넘는 오드아이, 다리의 기묘한 모험. 제1장 폭풍 우치는 밤의 초대. 옛사람들은 흔히 말했다. 양쪽 눈의 색이 다른 고양이, 이른바 오드아이를 가진 짐승은 이승과 저승, 혹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꿰뚫어보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고. 서울 북촌의 낡은 한옥에 사는 노인 박천지 씨의 고양이, 다리가 바로 그런 녀석이었다. 한쪽은 잘 익은 호박 같은 황금색, 다른 한쪽은 깊은 바다를 닮은 푸른색 눈동자를 가진 다리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미묘였다. 하지만 박 노인은 가끔 녀석이 섬뜩할 때가 있었다.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듯 나직하게 야옹거리곤 했기 때문이다. 그 기묘한 사건이 시작된 것은 유난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여름밤이었다. 창밖에서는 번개가 세상을 찢어놓을 듯 번쩍였고 천둥 소리가 낡은 한옥의 석가래를 뒤흔들었다. 박 노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예민한 다리는 불안감에 꼬리를 탁탁 내리치며 거실을 서성였다. 다리의 시선이 머문 곳은 거실 구석. 박 노인이 며칠 전 고물상에서 헐값에 얻어왔다는 거대한 자개장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자개장의 문양은 기이할 정도로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쿠르릉, 쾅. 다시 한번 엄청난 천둥 소리가 울리던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자개장의 문이 끼잉 마이너스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다. 칠흑 같은 장롱 안의 어둠 속에서 호련히 푸르스름한 인광을 내뿜는 나방.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나왔다. 평소 호기심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다리의 본능이 꿈틀했다. 저 반짝이는 것을 잡아야 한다. 다리는 살금살금 다가가 앞발을 높이 쳐들었다. 탁 하고 내리치는 순간 나방은 비웃기라도 하듯 자개장 깊은 곳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중심을 잃은 다리의 몸이 자개장의 검은 입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야옹!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이내 거센 바람 소리와 귀를 찢는 듯한 이명 속에 묻혀버렸다. 다리는 끝을 알 수 없는 빛과 어둠의 소용돌이 속으로 추락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치. 코를 찌르는 낯선 냄새에 다리는 재채기를 하며 눈을 떴다. 맵싸한 흙먼지 냄새, 그리고 지독한 말똥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푹신해야 할 거실 바닥 대신 축축하고 울퉁불퉁한 흙바닥이 발바닥에 닿았다. 다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박 노인의 집이 아니었다. 아니, 다리가 알던 서울 그 어디도 아니었다. 초가집과 기와집이 어지럽게 늘어선 저작거리. 텔레비전 사극에서나 보던 상투 튼 남자들과 한복 입은 여자들이 바쁘게 오갔고 자동차 대신 커다란 소가 끄는 달구지가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귀를 때리는 소음은 낯설고 활기찼다. 뭐야? 여긴 어디야? 다리는 혼란스러웠다. 꿈이라기엔 발바닥에 닿는 진흙의 감촉이 너무나 생생했다. 혹시 박 노인이 보던 드라마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걸까? 잔뜩 겁을 집어먹은 다리는 털을 바짝 세우고 몸을 숨길 곳을 찾았다. 그때였다. 가까운 골목 모퉁이에서 우렁찬 지짐소리가 들려왔다. 컹, 컹. 곧이어 털북숭이 괴물 하나가 튀어나왔다. 눈이 어디 붙어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만큼 덥수룩한 털을 가진 거대한 삽살개였다. 다리는 본능적으로 하악질을 하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저리 가. 나 맛없는 고양이야. 하지만 그 거대한 개는 다리의 위협이 우습다는 듯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흔들며 다가와 넙죽 엎드렸다. 그러고는 커다란 코를 들이대고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덩치만 컸지 순박하기 그지없는 녀석이었다. 그 순간
다리의 머릿속으로 낯선 목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느낌에 가까웠다. 어라, 넌 어디서 온 조랭이 떡이니? 한양 바닥에서 이렇게 눈알 색깔이 짝짝이인 녀석은 처음 보는데 꼭 도깨비불 같네. 헤헤. 다리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털북숭이와 말이 통하다니. 녀석의 이름은 곰이라고 했다. 곰이의 해맑은 태도에 다리는 조금 경계를 풀었다. 이 낯선 세계에서 처음 만난 대화가 통하는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곰이의 태도가 돌변했다. 녀석은 근처에 무너진 폐가 담벼락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컹컹컹, 으르르. 다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었다. 낡은 흙담만이 스산하게 서 있을 뿐. 왜 그래? 저기 아무것도 없잖아. 너 바보니? 다리는 곰이가 짖는 곳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 순간 다리의 오드아이가 파르르 떨리며 시야가 기묘하게 비틀렸다. 평소에 보던 세상의 색깔 위로 푸르스름하고 서늘한 기운이 더 씌워졌다. 다리는 숨을 삼켰다. 아까는 분명 아무것도 없던 담벼락 위에 희미하고 반투명한 형체가 앉아 있었다.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여인이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사람이 아니었다. 너도 보여? 저기 담벼락 귀신 아줌마. 곰이가 짖는 것을 멈추고 다리를 보며 마음의 소리를 보냈다. 맨날 저기 앉아서 청승맞게 울어. 시끄러워 죽겠어. 다른 놈들은 아무도 못 보는데 너는 보는구나. 삽살개가 귀신을 쫓는다는 옛말은 사실이었다. 곰이는 귀신을 보는 개였던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래에서 온 오드아이 고양이 다리 역시 그들과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다리와 곰이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 뒤로 담벼락의 여인은 여전히 구슬프게 울고 있었다. 졸지의 낯선 조선시대 한양 한복판에 떨어진 것도 모자라 귀신 보는 삽살개와 엮어버린 다리. 그의 앞에는 지금까지의 안락한 삶과는 전혀 다른 기묘하고도 위험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다.